요즘 집주인 연락 올까 봐 걱정된다는 세입자 많습니다. 비거주 세금 공포에 내 집으로 들어갈 테니 비워달라는 연락.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 문도 좁아지면서 매일 새벽 대출 오픈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로를 호소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2달 전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갑자기 문자가 오셔서 이번 세제 개편 때문에 본인은 입주를 하러 들어와야 된다. 지금부터 이사갈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막 그 학교 입학시키고 거기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만든 온라인 창구엔 8,000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침해됐다, 징벌적 과세다 같은 주로 부정적인 글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탓에 매일 아침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런을 했는데도 바로 마감이 돼버리니까 사실 시민들이 이제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신용자도 대출 난민이 됐다며 BJ 혁명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으로 주택을 억누르고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전달은 웬만큼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LH 사장님, 자료 제출하십시오. 아직 안 왔습니다.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 팩스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더니 임명 당시에 다 한성숙 4주택, 이찬진 2주택, 이성훈 3주택입니다. 이러니까 정책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이 정부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집을 지키고 직을 버렸다 뭐 이런 참모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등기가 늦어져서 가족이 거주 중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김병민 부시장님,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 못하는 것도 참 이유가 많네요. 예, 왜냐하면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주택자였잖아요. 총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집을 처분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처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했던 일들도 현실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와는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 물량들이 나와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를 옥죄고 규제하는 방식에 오히려 그 피해가 세입자에게 건너갔다는 측면의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단순히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춘추관장의 사례를 보니 다주택의 다세대 주택을 가지면서 거기에 불법 증축까지 했던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국민들에게만 하지 못하는 일을 강요하면서 이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좀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 팔아야 되지 않냐, 부동산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둘게요.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내로남불.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더불어 건저당으로. 나는 모든 꼼수를 써서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나는 내 재산, 내 집 다 지키겠다. 네, 다주택자 참모나 국무위원들이 등장을 하면 정부 정책에 힘이 좀 안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현삼 부원장님, 처분을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의 그런 입장이라고 하겠죠. 저는 당연히 처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쉬운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뭐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조속히 처분해야 될 필요성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직위를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다주택을 처분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뜻을 아마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채뿐인 본인의 주택을 처분을 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됐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초고가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여러 가지 조세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국토위에서는요, 버스하우스 논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언까지 소환됐는데요. 그 목소리도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넓이가 2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최저 주거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26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보역의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네, 버스하우스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했고 김윤덕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당시 장관의 말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빵 찍는 것처럼 하면 밤새라도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대규 변호사님, 어쨌든 공급 부족이 뭐 모든 정부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이거부터 좀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면 이 대책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빵 찍는 것처럼 할 수 있죠. 빵집에 가면 매일 아침에 새로운 빵이 나옵니다. 그 빵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은 내일 아침엔 나오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계획이라도 세우라는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서울시장 1기에서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서울에 650개를 지정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389개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40만 호가 취소됐어요. 그때 만약에 이 정책을 했으면 40만 호를 살릴 수가 있는데 40만 호라는 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인구를 1000만이라 하면 16%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빵 찍는 것처럼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부지 선정해가지고 계획 발표를 하면 왜 못합니까? 저는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희 의원이 어제 국토위에 불참을 했지만 아까 들으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면서 그 논란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8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장관도 동의를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물론 이 이후에 뭐 황희 의원은 이제 두문불출하면서 아이디어도 다 수습을 했고 사과하긴 했는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황희 의원이 이제 정치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난맥상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금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다고 합니다만 딴 사람도 아니고 황희 의원은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청년 버스가 대규모로 서울시라는 국제적인 도시에 등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역량이 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아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사실은 청년 주거 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재를 안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정말 엎질러진 물처럼 도저히 주워 담기는 힘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신축 청년주택을 찾았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좋긴 좋은데 물량이 부족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민간 것도 20몇 대 1이다. 예, 그렇습니다. 20몇 대 1. 지금보다 공급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한 4만 한 7천 개 공급한다고 돼 있죠.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좀 발표를 해줘야죠. 서울시는 의지가 강한데 정부가 아직은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 풀어주질 않는 게. 네, 신축 청년주택을 방문을 해서 저렇게 청년들과 대화도 나눴고요.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폐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 정말 황당하다. 청년 주거를 이해 못한 거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김병민 부시장님, 네. 누가 봐도 이거는 황희 의원의 그 버스하우스를 좀 겨냥한 행보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또 여기에 실거주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비아파트로 옮겨가게 되고 여기 가장 말단에 있게 되는 게 원룸 등에 살게 되는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기존에 드는 월세보다 10만 원, 20만 원 올려서도 월세 찾기 어렵다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양질의 청년주택을 조금 더 많이 공급해서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한참 낮게 들어갈 수 있는 청년주택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아서 보고 있는 곳이 청년 안심주택의 신축된 공간에 보이는데요. 살 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들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 공간, 또 청년들이 쓸 수 있는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좋은 시설에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렴한 값에. 예.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심해서 들어가는 것도 로또처럼 비춰지거든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저렇게 청년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들어오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사업해서 거기에 사업으로 그 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물량들이 늘어나는 건데 예. 지금 정부의 방향은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으니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고 결국 예. 그 피해가 공급 물량 축소로 청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폐버스 논란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봤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만큼 네. 정부가 이런 일들을 조금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모두 공급 부족이 가장 핵심 문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조현선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공급 부족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자꾸 오 시장 탓을 하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번이 초선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비판을 하지 않겠죠. 이번에 5번째 서울시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미 5년차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서 지금 박원순 시장 시정 무렵에 300곳이 넘는 그런 지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해제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해제한 겁니다. 직권으로 해제한 것은 그 일부에 부족해요. 일부 부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박원순 시장 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이전 재임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주택 시장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여야 공익 모두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 그다음에 서울시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 지점을 찾아서 그런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타협점이 없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이 또 할 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국토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서 서울시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정책실장이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도 같이 적극 응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지점에 이 한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보는데 국무회의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가서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했지만 총리께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현실을 그대로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 5년 동안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할 수 있는 길들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후보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던 5년의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서 착착 개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뒤집어 본다면 선거 전에 했던 얘기와 선거 뒤에 부동산 문제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으니 이걸 정치적으로 치환하는 일만큼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관 입에서 난데없이 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자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장관이 답한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대출 막아서 홈리스를 만들고 어르신들은 세금 때려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합니까? 부부는 불가피하게 이제 분가라는 건가요? 지금 현실은요, 국민 모두가 안 하던 집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홍보를 더 강화할 수도 하겠고요. 늘 고통스러운 것은 예전에 누구도 했지만 빵 찌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진짜 공급의 결과물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짓는 게 무슨 빵 구워내듯이 빡빡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빵이 아니어서 밤새 찍어낼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발언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6년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거를 6년 만에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빵이 아닌 건 당연하겠죠.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주무 담당을 하는 국토부 장관이 집을 짓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니 국민 여러분이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그리고 저 발언이 6년 전에 왜 나왔을까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외치고 있었는데 결국에 주무장관 입에서 공급이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해버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다시 6년 만에 또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참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세금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세금 올리고 있고 뭐 공급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야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그대로 되풀이하는가 말이죠.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주무부처 장관마저 하는 얘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실패한 정책들,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왜 교훈으로 삼지 않고 다시 또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복잡한 세제라든지 세금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안기면서 부동산 정책을 왜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네. 공급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네.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하든가 해서 전월세 난이라도 좀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특히 주무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소연이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공급 대책, 그리고 지금 현실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이지, 국토부 장관한테 하소연하는 거 국민들이 지금 들어줄 여유 없거든요. 결국에는 주무장관도 하소연한 거는 시인한 셈 아니에요? 지금 공급에 대해서 본인들도 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택을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라고 하니 이제 또 김현미 장관, 저도 5년 전에 계속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주택 가격 정책 한 23차례 바뀌면서 네. 저도 그거 공부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버랩되면서 그러면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런 불안이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적 제공을 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그래서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차별화도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거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어떤 예외 적용이 너무 이제 심한 거, 그리고 그 공동 명의했을 때 0.5, 0.5가 1이 아니라 2라서 좀 보유세나 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입법 과정에 네. 저는 개선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과거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소환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비유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